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하는 슬기로운 에코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아마도 다들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자원순환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순환경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원순환 리더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우리 슬기로운 에코생활 두 번째 시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에서는요.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조금 내드릴 거고요. 그 문제에 해당되는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분류배치를 과연 잘하고 계시는지 스스로가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배치를 하고 계시는 활동 인증샷 휴대폰으로 길게 찍지는 않아도 됩니다. 짧은 시간만이라도 찍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하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그 자원순환 리더십에 관해서 우리 함께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인증을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에 여러분들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혹은 또 우리 생활 편리하고자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 산업 활동을 통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를 입고 또 건강상의 영향을 또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기후 시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시민은 말 그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말 그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후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기후 시민이 되어서 우리 건강한 도시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파트를 나눠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에너지 사용. 그래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에너지 사용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비예요. 내가 내 돈 내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내가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책임감이 뒤따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소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수송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우리가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쉽게 사고 일회용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원순환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생시키는 수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 나무라든가 해양, 갯벌 이런 문제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실천하기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장 급선무적인 요인을 5가지로 나눠서 지금 탄소 중립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자원순환이라는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생각만 해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던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쉽게 편하게 만났던 분들도 대면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 갈 때도 반드시 발열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동선이 또 노출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우울했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또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요령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직접 만나질 못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혹은 또 지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또 주문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이 많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생활 폐기물 중에 그 플라스틱 발생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온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배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그러면서 포장이나 배달로 발생된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2021년도에요. 국민환경의식 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세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자, 무려 65.6%에 해당되는 분들이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물건이 만들어지고요,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낭비 사회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바로 쓰레기죠. 과잉 소비에 쓰레기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적이 없으실까요? 사실 쓰레기 문제는 환경이라든가 또 자원, 에너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런 쓰레기 문제는요, 지역의 문제이면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사용이 되고 그리고 사용 후에 또 이게 쉽게 버려지고 하면서 토양과 해양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쓰레기, 버려진 쓰레기가 또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한번 생산하고 소비되고 바로 폐기되는 체계는 지속 가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구 생태계를 망치고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그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서 자원순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소각과 매립,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거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도 그렇고요, 토양 오염도 그렇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서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소각이 되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내려가면서 또 수많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서 토양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탄소 중립함에 있어서 흡수원으로 지금 큰 작용을 하고 있는 나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코로나19 겪으면서 쓰레기산이 엄청나게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쓰레기에 관한 문제들이 크게 수면 밖으로 떠오르면서 큰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자리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자, 과연 쓰레기일까요? 이걸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 사진상 보여지는 내용만으로 본다면은요, 이건 정말 100% 쓰레기입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들도 다양한 것들이 지금 함께 혼합이 되어 있어요. 투명 플라스틱도 있고요, 스티로폼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색 플라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비닐도 포장이 돼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따로따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는 자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으로 다 배출이 돼 있는데 왜 자원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이 된 상태로 우리가 배출을 하면 이걸 누가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이걸 누가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러한 것들을 따로따로 분리배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냐 자원이 되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 소비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될 것이냐 자원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갖는 게 중요해요. 나의 행동 하나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소비에 막다른 영향을 주고 내가 그리고 이걸 올바르게 사용하고 버려졌을 때 이거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먼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자원이 되는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순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 실천하면서 자원순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쓰레기가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미션은 굳이 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쓰레기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위를 한번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또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를 일주일치 정도만 한 곳에다가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갈 내용과 아니면 분리배출을 해서 다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따로 분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어떤 게 있고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소비 패턴, 내가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라든가 확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자원순환 리더자로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분리배출을 통해서 버려지는 것들은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면 이거는 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어, 환경에 덜 미안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쓸 수도 없고 온전하게 불에 태워지거나 땅에 묻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재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원순환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자, 자원순환이란 무엇을 발생을 최대한 어떻게 하고 사용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어떻게 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어디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성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자원순환이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좀 알아볼까요?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했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폐기물에도요, 회수 가능한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자원순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존 사회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사실은 자원순환은요,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여러분들 아시죠? 첫 글자만 따서 우리가 아나바다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은 이 아나바다 정신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 형태, 말 그대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재활용을 통해서 열회수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전환되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원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죠. 가령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맞아요. 나무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사용하는 종이 또한 나무라고 하는 자원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도 석유라는 자원을 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마트라든가 혹은 또 시장을 통해서 뭐 온라인 매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그리고 다시 재사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버려지는 폐기물들은 다시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해서 자원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로 처리되면서 매립과 소각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쓰지도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과연 나한테는 자원일까요? 쓰레기일까요? 이거는 쓰레기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우리 내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지역, 사무실 혹은 또 여러분들 가정에는 혹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은 반드시 생산하고 소비되고 재활용을 통한 폐기 처리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기한 내에 다 소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소비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니면 나는 필요치 않은데 원 플러스 원 한다고 해서 아니면 세일을 크게 해준다고 해서 물건을 과대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하게 소비한 물건이 결국은 내가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혹시 주변에 필요한 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원을 최소화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사용하고 버려졌을 때 폐기물로 버려지는 양을 또 최소한 줄이고 다시 자원이 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자원순환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물건을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하고요. 재사용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두 번, 세 번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재활용은 우리가 버려지는 페트병을 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지고 최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에너지도 가능하면 석유라든가 석탄을 가지고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쓰기보다는 가능하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쓰는 것.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자원순환을 행동하기 위한 4R, 4R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으로 해서 이제 첫 글자가 R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R, 4R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원을 순환하기 위한 실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듯 자원순환 리더십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그러면 순환경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는요, 자원의 소모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재사용하고 또 재생하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모델은 기존의 선형 물건을 만들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이런 선형 구조가 아니라 자원 낭비와 지속적인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쯤 재사용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돌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가능하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업사이클링과 재활용,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실천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사이클링은요,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것을 수선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사이클링은 재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새로운 가치 부여. 그래서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은 뭘까요? 재활용은요, 이 업사이클링의 순우리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활용해서 만들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과 재활용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우리 분리배출 표시에도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이 마크 표시가 많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구입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은 이렇게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는 걸 우리가 업사이클링.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그래서 순환 경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사이클링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재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이러한 노력과 활동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업사이클링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환경이라든가 사회 또 지배 구조의 앞글자를 따서요. ESG 경영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사례들을 지금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쓸모 없어지고 버려지는 재료가 이제는 올바르게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도 아끼고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쓰레기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품으로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사이클링의 좋은 점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제품에 대한 창조성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는 말 그대로 자원을 아끼고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자원순환 리더자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실게요. 자, 여러분, 요즘에 마트, 우리 시장에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통 마트나 시장에 간다 그러면 혹시 챙기시는 물건이 따로 있나요?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지갑만 간단하게 갈고 가지고 또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장바구니를 혹은 또 에코백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면은요, 물건을 구입하는 거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가족 아니면 내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대접하게 되면 먹게 되는 분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유통기한이나 혹은 또 소비기한 반드시 살펴보기도 할 테고요.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과연 가격 대비 품질의 상태는 어떤지, 뭐 가심비라든가 뭐 이런 가소성 뭐 이제 우리 다양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은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을 이게 환경 오염에 유발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혹시 따져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혹은 또 여러분들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또 아직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비닐봉지를 아직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실상 아마도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면요. 정류 코너나 수상 코너에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같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코로나로 겪어내면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모두 다 없앤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가 다시 지금 재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그냥 그렇지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그냥 툭툭 뜯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 리더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떨까?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장바구니 속에다가 작은 장바구니를 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장재로 올 때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돼 가지고 보온이나 보냉으로 같이 주머니가
혹은 또 케이스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케이스를 저는 버리지 않고요. 이럴 때 활용을 하는데요. 장바구니 안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서 가령 뭐 요즘에 워낙 깨끗하게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도 되고 있지만 간혹 양파 같은 거 구입할 경우 그 장바구니 안에 흙이 묻고 다른 식품과 함께 넣었을 때 오염이 될까 봐 살짝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보온 보냉백으로 받았던 알루미늄 코팅이 됐던 이 주머니 안에다 넣거나 아니면은 수산물, 조개라든가 생선 혹은 또 고기류를 구입을 했을 때 이 백에다가 이용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장바구니 안에 또 다른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비닐봉지 사용도 줄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자원순환 리더자로서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된 이 보온 보냉법은 내가 씻어서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또 가지고 다니면 되고, 그리고 가령 여름철이나 또 겨울철에 무언가를 가지고 다닐 때는 보온 보냉으로서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면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할 수 없는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자원순환 리더자로서 큰 역할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하고 있고, 이 양은 엄청나게 폐기가 되면서 쓰레기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식품들을 이렇게 낮게 포장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밀키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리하기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그리고 딱 맞는 양, 그다음에 양념, 조리법 이런 것들을 세트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손쉽게,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바빠지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밀키트 제품의 양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잠깐 스톱하고 생각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키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우리가 판매되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플라스틱의 문제는요, 말 그대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특히 과대 포장 제품이라든가 비닐봉투가 과대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폐기물 발생 줄이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행이 돼야 할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이 그 완충제라든가 친환경 아이스팩 있죠? 종이 보냉 박스 등 이제 요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주문 배달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거나 포장해 갈 때도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영향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제품들은 대다수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버려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00년이다, 뭐 혹은 또 30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숫자는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은 사라져도 이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구상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바다로 가고 토양에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은 이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서 작게 쪼개져서 나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죠.
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에 우리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요,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산업 활동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분비되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을 그 원하는 기형과 또 외형 모양, 그다음에 강도를 만들려면요, 화학 첨가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화학 첨가제는 프탈레이트와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위험한 화학 물질이 말 그대로 플라스틱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 화학 물질이 인간의 생식 체계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양한 각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형이라든가 혹은 또 암이라는 혹은 또 생식계 교란으로 인해서 난임이나 불임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간혹 들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라스틱을 가능하면 그러면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서 우리가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요,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면은 투명 페트병의 이물질 함량이 낮아요. 그리고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으로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할 때는 일반적인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자원순환 리더자로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페트병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이나 재사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페트병을 만들 때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자. 그래서 무색 페트병의 양은 증가하고 있고요. 대신 재활용이나 재사용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색깔이 들어가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종류가 섞여 있는 물건들은 가능하면 적게 만들자라는 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산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중에 투명 페트병이 사실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고급 재활용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분리 배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한 원료를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사용을 하자.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과 색깔이 있는 유색 페트병은 따로따로 버리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일반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배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요. 말 그대로 잘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깨끗한 세척은 기본이고요. 종류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분리해 버리는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원을 순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고 버리는 요 순간 뒤에 숨은 노력들, 우리가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리배출은 왜 꼭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또 일주일에 두 번 따로따로 분리배출을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리배출하기 어때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귀찮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귀찮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분리배출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염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지구가 가열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 환경의 미래를 좀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사실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석연료, 가스라든가 석유나 석탄은 땅속에 묻혀져 있는데 그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활 편리하고자 물건들을 마구 만들어내고 이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하다 보면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할 자원의 양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플라스틱 일회나 스티로폼, 비닐 등은 또 분해가 어려워서 그대로 버려질 경우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순환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자원순환 리더자가 되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녹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나 귀찮은데 그냥 버릴까 봐. 에이, 나 하나쯤이야. 모두가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살짝 오염이 된 거 배출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분리배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순환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하고 행동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탄생이 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종이를 버리면 이런 것들은 다시 재생용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유팩 같은 경우는 다시 고급 펄프로서 두루마리 휴지나 어, 혹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재생용지로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료라든가 퇴비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금속 캔은 자동차라든가 또 자전거를 만드는 또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빈 병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투명한 병이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와인병이라든가 뭐 맥주병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빈병 수거 실천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는요, 어, 직접 갖다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와인병은 달라요. 와인병은 외국에서 수입된 경우가 많고요. 색깔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게 부셔져서 우리가 싱크대에 여러 가지 모자이크처럼 일반적인 대리석 모형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맥주병도 똑같이 색깔이 들어가 있지만 재사용을 하는 이유는 맥주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대로 세척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병과 맥주병은 우리가 빈 용기 그 제도를 통해서 다시 금액을 받고 재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투명 플라스틱과 그다음에 유색 플라스틱을 통해서 투명 그 페트병, 투명 우리 플라스틱은 뭐 의류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침구 이런 걸 만들고요. 색깔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플라스틱 의자라든가 혹은 또 플라스틱 일반적인 물품으로 현재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삼성전자에서는요, 플라스틱 페트병을 가지고 휴대폰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는 기업들도 소비자들도 함께 지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리배출이라는 단어를 아까부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 리더자분들은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배출이라는 용어가 맞을까요? 분리수거라는 용어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분리해서 내놓는 분리배출, 분리해서 수거하는 분리수거. 자, 일반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행동하는 거는 분리수거일까요? 분리배출일까요? 어떤 용어가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분리배출이에요. 그래서 분리배출은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 시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분리수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연수구 인천시가 대신해서 수거를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 우리가 자원순환이 되고 있다.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먼저 해야 이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알아본 것처럼 올바른 분리배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리배출을 통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수거를 통해서 선별을 통해서 그래서 선별 과정에서 깨끗한 것과 오염이 된 걸 따로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걸 구별을 해서 투명한 페트병은 투명한 페트병으로 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할 때는요, 재질이 혼합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오염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세부 규정이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요.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은 재이용하기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보기에도 이거는 재사용,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따져보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노력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소비할 때부터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한 번 더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버려졌을 때 환경에 오염을 덜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포장 용기가 종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수세미가 이제는 아크릴이나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천연 수세미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또 뒤따라야 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어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출하는 용기나 배출하는 물품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껴있거나 거기에 혹은 오염이 돼 있고 이러면 균이 번식을 하고요.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재생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반드시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해야 돼요.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이 날카롭거나 또 위해를 입히는 상처를 입히는 요인들이라면요. 이거는 배출할 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칼이라든가 뭐 커터 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부서진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놓을 때는요. 가능하면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서요.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이라든가 뭐 부서진 가위라든가 날카로운 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배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이나 이런 것들은 분리 배출이 안 돼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뚫고 나오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지로 싸서
싸서 이렇게 배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효율적인 면은요, 부피가 작은 것들은 분리배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별업체에 가면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이거를 분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는 거를요, 쏟아붓고 거기서 투명한 거, 그다음에 비닐, 그다음에 불투명한 거 이런 것들을 손으로 다 이렇게 골라내고 있어요.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흘러가는 그 과정에 일일이 작은 것들까지 따로 배출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작은 것들은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는 게 사실은 현명한 분리배출인 것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은 그럼 분리배출이 되고 어떤 것들은 분리배출이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비닐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제품에는요, 분리배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 표시를 보면요, 삼각형 모양의 화살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어디로 무엇과 같이 분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써져 있고, 어떤 경우는 페트라고도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에도 PE, PP, PS 뭐 이렇게 페트 이렇게 따로따로 요즘에는 이제 PVC가 이제 PV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도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분리배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끼리. 그래서 PE는 P끼리, PP는 PP끼리, PS는 PS끼리. 사실은 이렇게 선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 환경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일일이 재질이 다른 것끼리 일일이 구별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을 말 그대로 색깔이 있는 것과 색깔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배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 올바른 분리배출이라고 하면 종류를 따로따로 해서 버려지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원순환 회수센터에서 올바르게 과정을 통해서 공장으로 가서 다시 재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명 페트병은 재생 가치가 가장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 투명한 페트병은요, 반드시 내용물을 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투명 페트병에 주스라든가 식혜가 담겨져 있었다면 반드시 이건 헹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말려주신 다음에 부피를 최소화해서 압축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은 닫아서 투명 페트병만 딱 별도로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 내용물 비우고 이물질은 헹궈주고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섞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 글자만 따서 비행분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아나바다 실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비행분소 그런데 이거는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배출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속 내용물 비워주시고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도록 헹궈져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의료는 의료 수거함대로 따로따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출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른 분리배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명한 것은 모두 투명 페트병으로 과연 분류가 가능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투명 페트병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혹시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식용유입니다. 그래서 식용유에 맑고 뭐 이렇게 깨끗한 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투명 페트병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관장병부터 한번 볼까요? 간장병을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나면 용기가 어떤 색입니까, 여러분? 용기가 투명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 투명하면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가 배출이 가능한가요? 자, 투명 페트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간장을 담는 이 간장 용기 같은 경우는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장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우리가 간장 투명 페트병에 이렇게 코를 갖다 대봐서 쿰쿰하고 했을 때 간장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투명 페트병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장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투명 페트병으로 버려졌을 때 용기는 깨끗하게 비울 수가 있지만 간장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실행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능해요. 깨끗하게 헹궈 주신 다음에요. 햇빛에다가 바싹 말리면은요, 건조시키면은요, 냄새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수고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불편함, 수고함은 우리가 조금 이제는 안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투명 페트병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속 내용물만 헹궈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용기함에다가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란을 포장하고 있는 투명 용기는 어떨까요? 분리 배출이 되지 않아요. 워낙 소재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식용유는 어떨까요? 식용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오일,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간장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처럼 이것도 간장 그 식용유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기를 다 제거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기름기를 다 제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려워요. 그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성세제, 주방세제나 그다음에 수돗물 사용이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로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름만 그냥 탈탈 털어서 잘 사용하신 다음에 겉에 라벨 떼어서 플라스틱 용기로 배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에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어떨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투명 페트병으로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요, 재질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투명 페트병,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하는 건 PET예요. 폴리에틸렌 테라프살레이트. 이게 페트병의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PET, 우리가 페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요, 페트도 있고, PP도 있고, PS도 있고, 각각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컵 안에 꽂혀져 있는 빨대는 어떻습니까? 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사용, 물론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개개인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처가 생겨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줘야 돼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페트라고 얘기하는 투명 페트병. 생수병은 어떨까요? 네, 이거는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내용물 비워가지고 투명 페트병에 배출을 해놓으면 우리가 우수한 자원으로 다시 재사용,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따로따로. 그리고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끼리끼리. 그래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비행분석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지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테이크아웃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말 그대로 속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서 음료인지 커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헹궈주는 건 모든 우리가 분리배출하면서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투명하니까 투명 페트병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조금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그 매장이나
카페에다가요, 그냥 두고 나오는 게 사실은 가장 재활용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업 가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업체에 따라서요.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재질이 달라요. 어떤 거는 PS도 있고 어떤 거는 페트도 있고 어떤 거는 PP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물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가게에다가 놓고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가게에서는 그 제품만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려지는 것만 따로 해서 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시되어 있는 재질 분리배출 표시 마크를 보고 그것대로 배출을 깨끗하게 헹궈서 배출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확인하라고 플라스틱에다가 깨끗하게 헹궈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라벨은 떼고 뚜껑은 닫아서 배출을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압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플라스틱 페트병은요, 재질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라벨은 PP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뚜껑은 또 HDPE, 그리고 몸체는 페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질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래서 라벨은 라벨, 비닐로, 몸체는 몸체대로. 그런데 압축을 하는 이유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을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죠.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뚜껑을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뚜껑은 분명히 재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뚜껑을 닫는 이유는 압축이 되고 깨끗하게 우리가 헹궈낸 그 페트병 안에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최대한 압축을 시켜놨잖아요. 수거하는 운반 과정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또 빵빵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뚜껑은 재활용, 재사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병 뚜껑은 별도로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병 뚜껑의 양은 극히 소량이에요. 그래서 병 뚜껑만 따로 사실은 모아서 버린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뚜껑은 그냥 닫아서 배출을 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가지고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걸 녹여서요, 비누가 비누 케이스 밑에 비누 받침대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약 자개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이고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많은 기체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요,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카페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텀블러나 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게, 조금 내가 휴대하기가 좀 불편하고 좀 무겁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잘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은요, 우리가 원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처럼 가늘게 뽑아서 섬유화를 해요. 그래서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시다가 갑자기 시장기가 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절로 생각나죠? 뭔가, 사진 속의 내용으로 보면 뭔가 기름이 섞인 고추기름, 뭔가 탕을 먹은 것 같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면 좋을까요? 오른쪽과 왼쪽은 분리배출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헹궈진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물이 묻어 있고, 이렇게 묻어 있거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묻어 있는 거는요, 깨끗하게 헹궈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고추기름 자국 같은 경우는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나 저게 우리가 탄산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기름 범벅인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라든가 중성세제 이걸 섞어 가지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헹굼질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햇볕에다가 말려 주셔야 돼요. 햇볕에다가 말려줘야만이 이거 얼룩도 좀 제거가 되고 그리고 냄새도 좀 날아갑니다. 그래서 과탄산 또는요 베이킹 소다 한 스푼을요 주방 세제 한 펌핑 정도 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다음에 용기를 좀 닫아가지고요 그 안에다 넣고요 막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됐다. 그러면 수세미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햇볕에다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널어놨다가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순환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요?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한. 예, 그래서 우리는 연수구 자원순환 리더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야가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링 비닐은 어떨까요? 우리가 음식을 포장하거나 특히 여러분들 순대 같은 거 계속 시장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걸 포장할 때 보면 이렇게 겉 포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포장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최대한 비닐은 좀 걷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용기는 최대한 음식물 남아있지 않게 깨끗하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용기를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내용들은요, 이건 그냥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는 어 고무장갑을 가지고 나는 재이용하는데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래서 고무장갑의 손목 부분을요. 이렇게 포장하거나 할 때 고무줄 대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부분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염색을 하고 이럴 때도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사용하기에는요. 이게 버려졌을 때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로폼도 배출할 때는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생선을 포장했거나 수산물을 포장했을 경우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묻어 있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햇볕에다 좀 바싹 건조시켜서 스티로폼으로 하면은 이거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짜 스티로폼도 있어요. 자, 이 가짜 스티로폼이 뭐냐? 재사용,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혼동하기 쉽지만요. 배출해야 되는 생활용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질이 다르거나 코팅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또 빼주셔야 되고요. 과일 싸개 있죠?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는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가 매트라든가 우리가 폼 롤러로 사용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재사용,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예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것들은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데 간혹 크기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황색 봉투라든가 대형 폐기물 봉투를 구입을 해가지고 버리시고요. 만약에 이런 걸 버리기가 나는 이거 너무 아까운데 버리기에는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여러분들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시는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과 함께 아나바다를 실천하시는 거. 예,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로 버릴 것보다는 가능하면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쓰레기로 그냥 내 임의대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 재생원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특부분 이렇게 색깔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복합 재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상자에 비해서는 물론 뻥튀기를 시킨 알갱이 크기가 이 작아서 물론 이제 우리가 페이퍼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거는 재생원료 가치가 낮고 다시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배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셔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닐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비닐류에도요, 물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돼요.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에다 버린다? 안 됩니다. 비닐은 따로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열회수 처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물이 젖어 있는 상태로 비닐이 속하게 되면요, 그 높은 온도를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에 버려질 때도 반드시 음식물이 묻어있지 않게 깨끗한 상태로 배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 부피가 작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분리배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종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하면 재사용, 재활용 가치가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 톤의 종이팩 중에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종이류와 종이팩을 따로 구별을 해서 분리배출을 하고요. 이거를 올바른 분리수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사용이나 재생 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요. 종이팩은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따로 구별이 돼서 수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종이와 일반 팩이 같이 배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종이와 사실은 종이팩은 별도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용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종이팩은 재활용 자원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이하고 섞여버리면서 재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팩은요, 멸균 팩하고 일반 팩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우유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유팩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팩, 일반 팩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일반 팩으로 돼 있는 게 이런 게 팩 종류로 되어 있는 게 우유뿐만 아니고요. 음료도 있고 주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음료나 주류는 사용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유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종이팩에서도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그래서 일반 팩은 우유도 있고 음료도 있고 주류도 있다. 그런데 일반 팩과 멸균 팩은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일반 팩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성분의 폴리에틸렌, 얇은 투명막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음식물 내용물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혹은 또 균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일반 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멸균팩은 일반 팩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이건 알루미늄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겹겹 사이사이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비닐 포장이 또 투명한 비닐 포장이 별도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팩과 멸균 팩은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왜? 자원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로 구별을 돼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종이팩, 특히 우유팩은 이렇게 재생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서 잘 건조시켜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나 아니면 요즘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신 이렇게 교환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하에 따라서 나한테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종이팩, 특히 그중에 우유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우유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생활용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유팩 같은 경우는요, 다시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돼요. 우유라고 하는 단백질이 요 팩 사이사이 끼어 있으면 굉장히 그 균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요, 바싹 말려주셔야 돼요. 햇빛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독 작용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말려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요. 팩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름 성분이 있는 식용유라든가 혹은 또 각종 소스 뿐만 아니라 참기름 같은 거.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를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간혹 그 용기 겉면에 그 액체가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겉에 노출이 되면서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손에도 묻어나고 그리고 보관할 때도 서로 기름 성분 때문에 다른 제품이나 식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우유팩 안에 사이즈에 딱 맞춰서 넣어서 케이스처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우리가 안전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용량이 큰 우유팩 있죠? 우유팩은 싹 말려가지고요. 이거를 그 윗부분을 제외하고요. 이걸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세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양말 같은 거, 특히 부피가 큰 그 겨울용 양말이나 등산 양말은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이 신는 양말, 특히 우리 성인들도 반 양말, 목만 오는 양말 이렇게 많이 신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작은 것들은 모아서 이렇게 수납하기가 좋고요. 특히 스타킹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속옷. 그걸 수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혹은 계절별로 혹은 또 우리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빈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서로 겹쳐지는 것도 방지하고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개어놓은 것도 훨씬 더 위생적으로도 그리고 미관적으로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이런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실천해 주십시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댁에서 사용하시는 그 주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마는 혹시 종류가 몇 개나 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야채용, 그다음에 육류용, 생선용 이렇게 도마가 따로 구별이 돼서 활용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기는 사실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죠. 그리고 행동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도 아마 개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도마 위에다가요, 이 우유팩을 펼쳐가지고 깨끗하게 건조시킨 우유팩을 일회용 도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다듬거나 아니면 우리가 묵은지, 김치 같은 거 썰고 이럴 경우에 도마 위에 또 다른 도마로 사용을 하시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기 같은 거 썰 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유팩은 물기를 제거해서 꼭꼭 접어가지고 얘는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집에서 쓰던 도마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사용해 됐던 식품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우유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치처럼 접어서요, 그릇 받침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유팩을 그냥 정사각형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보통 그 냉동실에 보관할 때, 식품을 보관할 때, 특히 돈가스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사이 이렇게 켜켜이 나눌 때 혹시 여러분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해서 낱개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요, 우유팩을 활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닐봉지 사용도 줄이고 훨씬 경제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냉동실에 그 사용되는 양도 우리가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국물을 내서 국물 용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일회용 비닐봉지에 그 액체를 담아서 보관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관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바로 그러한 유해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 우유팩도 우리가
그 용량에 따라서 사이즈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오이 냉국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냉면 육수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유팩을 활용하시고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면에다가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같이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냉동실에서 여러분 음식물을 보관할 때 너무 장기간 보관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냉동실에 이렇게 날짜를 표기를 해놔야만이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동실 용기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회용 종이컵은 종이로 배출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종이컵은 안쪽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양쪽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과 밖이 모두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찢어봤을 때 찢어지면 종이의 배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찢었을 때 찢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종이라고 착각하고 종이에 쉽게 분리배출 수 하는 종이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수증 용지 그거는 반드시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종이. 그래서 가령 종이에 커피가 묻어있거나 김치가 묻어있거나 떡볶이 국물이 묻었다. 이거는 종이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혼합 코팅되어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방을 도배하거나 이렇게 포장재로 쓰였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냥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리병 같은 경우도 투명한 유리병도 있고,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리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류, 소주나 맥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끗하게 세척해서 우리 가게에 갖다 주면 다시 돈으로 이렇게 환불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투명한 용기, 투명한 비닐봉, 그 일반적인 병들은 이렇게 그냥 일반 병으로 깨끗하게 헹궈서 배출을 하면 병만 따로 수집을 해서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깨져 있는 유리병이라든가 유리 그릇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리로 같이 배출을 하면 안 됩니다. 깨진 것들은 아까도 제가 칼이라든가 얘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신문지에 싸서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깨진 유리라고. 그래서 이거는요, 깨진 유리는 유리로 배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치지 않게 잘 배출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물론 깨진 유리가 양이 소량일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양이 많다 할 경우에는 마대자루를 이용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행정복지센터에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안전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꼭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리병에도요, 유리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일반적인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송골 같은 거, 작은 거,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깨진 유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주방에서 쓰고 있는 유리 뚜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도자기류, 이런 것들은 유리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예요. 그런데 부피가 크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의를 통해서 마대자루나 이렇게 별도로 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지금 버리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릴 때는요, 그냥 음식물을 버리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수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쓰레기는요, 소각장으로 가서 불에 태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수분이 있거나 물기가 있고 그러면 소각이 됐을 때 더 높은 열을 가해야 되는 그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포장을 통해서 따로 쓰레기에다가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실 때는 이쑤시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버려주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특히 버릴 때는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음식물이지만 먹지 못하는 음식물이 있어요. 특히 그 닭뼈, 그다음에 우리가 돼지 등뼈라든가 그다음에 갈비 이런 거 있죠? 돼지갈비나 소갈비에 나오는 그 뼈 조각,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라든가 게 껍질, 그다음에 과일도 우리가 껍질이나 사실은 씨앗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다 먹어주는 게 건강상 좋지만 우리가 먹지 않는 이유는 소화에 대한 혹은 또 맛에 대한 이유 때문에 먹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인애플이라든가 두리안 껍질, 그다음에 이 씨앗도 일반적인 포도씨라든가 수박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나 자두씨처럼 이렇게 크고 굵은 거 있죠. 우리가 입안으로 씹을 수 없는 이런 씨앗 같은 경우는 다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돼요. 특히 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 부패하거나 혹은 또 뭐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별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 주셔야 돼요. 이걸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건조시켜서 우리 분말화해서 퇴비나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재탄생이 될까요?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원회수로 센터로 가져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와 사료화하기도 하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 같은 경우는 냉장고의 탈취제로, 그다음에 토양의 거름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식용유라든가 이런 기름 성분이 묻어 있고 이럴 때는요. 그 제거하는 제거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커피를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 커피 이런 거 산도하고 카페인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요. 이걸 최대한 좀 말려 주셔야 돼요. 있는 그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정원 관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활 주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인천시청에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커피 찌꺼기를 모아 가지고요.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함을 휴식하는 공간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버려지는 소방복. 소방복은 미세하게 바늘구멍에 구멍만 있어도요, 소방복으로서 활용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럼 버려져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소방복을 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실제 생활용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환경미화원, 야광 밤에도 혹은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 빛을 통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거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전조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려지고 있는 우산, 그 우산 천으로 사용되는 걸 가지고 유치원 원복을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트럭, 대형 트럭의 방수 덮개, 이걸 가지고도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차량의 시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 부여를 하느냐. 지금 현재 그래서 순환경제 사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는 거절하는 거.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이라든가 포크, 그다음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그다음에 일회용 물티슈. 사실은 우리 물티슈 없어도 행주라든가 아니면 휴대용으로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불필요한 거 이런 건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직접 음식물을 포장해 오거나 아니면 주문 포장을 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환경에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종이팩으로 혹시 포장 배달이 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고 버려진다면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그다음에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주변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서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순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자원순환 리더자가 되기 위한 리더십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문제들의 정답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리배출 퀴즈 나갈 건데요. 자,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자, 패스트푸드 음료컵의 뚜껑과 빨대는 모두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칫솔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로 재활용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리로 해서 그냥 쓰레기로 버릴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추장, 간장, 쌈장 등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다. 자, 음식물 쓰레기다 생각하면 O,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일반 쓰레기다. X. 자, 화분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분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5가지 문제를 내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자기와 사기그릇,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다? 아니다. 얘는 일반 쓰레기다. 네, 이렇게 문제가 모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정답을 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원순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알아보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기후위기로 맞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 가까이에서 편하게 우리 모두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을 통해서 순환 경제를 이루고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꼭 함께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슬기로운 에코생활 2번째 자원순 리더십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